반갑습니다. 얄코입니다. 미친토끼 미토예요. 그런데 미토씨 얼굴이 언제부터... 왜 당신이랑은 관계가 없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 자, 오늘은 프로그래밍에서는 흔히는 쓰이지 않지만 잘 알아두면 유용한 이 연산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것들을 실무에서 어떻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얘네는 그 AND랑 O 이것들에 두 개씩 들어가는 거를 하나씩 쓴 거잖아요. 뭐라고 읽어요 이것들을? 일단 이 기호는 앰퍼샌드라 불리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것 역시 AND라고 읽어요. 두 개 붙은 AND랑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는 비트 AN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짝대기 이것도 똑같이 O겠네요? 네, 기호는 vertical bar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일단 이 영상에서는 비트 O라고 부를게요. 이건 캐럿이라는 기호인데 XO 연산자라고 불리고요. 이 물결표 틸더는 not 연산자예요. 마지막으로 이 둘은 각각 left, right, shift로 불립니다. 다들 코딩 배울 때 책이나 어디서 한 번씩 본 거는 같은데 딱히 실무에서 마주치거나 써본 적은 잘 없는 것들인데요? 그럴 거예요. 이것들은 비트 연산에 쓰이는 연산자들이거든요. 힙합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쓰는 비트, 즉 0이나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십진법 숫자들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처럼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5의 경우는 이처럼 101, 즉 1 더하기 4 더 풀어서 보자면 2의 0승 더하기 2의 01, 2승인 거죠. 19는 이처럼 10011,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8, 16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연산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연산들을 수행해요. 하나하나 각각 알아볼게요. 언어는 자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트 AND 연산자인데요. 이 AND 연산자로 두 숫자를 연산하면 이 비트 자릿수들 중에 양쪽 모두 1인 것들만 1로 나머지는 0으로 내보내요. 때문에 5, bit and 9를 연산한 결과는 이처럼 1이 나오게 되죠. 불륜에 쓰이는 AND가 양쪽 모두 true여야 true를 반응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 짝대기 이거는 5니까 한쪽만 1이면 1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5, bit or 19를 하면 23이 나옵니다. XO는 좀 색다를 거예요. 이거는 양쪽의 값이 다르면 1을, 같으면 0을 내보내요. 그래서 5 XO 19는 2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 not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주죠. 양수 정수의 경우 2를 더한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왼쪽과 오른쪽 쉬프트는 이 자릿수 전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주어진 칸수만큼 쉬프트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진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 자릿수가 하나 늘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각각 2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오른쪽 쉬프트는 그 반대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로 나온 다음 소수점 이하를 버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소수점 이하가 버려지는 건 끝자리에 1이 있었을 경우 그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개념들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디다 써요 이걸? 이 쉬프트야 2로 거듭 제곱하는 거를 간결하게 짜는데 쓰기는 할 것 같은데 이 나머지들은 우리가 뭐 이진수로 생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비트 AND와 비트 O 연산자의 특수 케이스인데요. 자바, C, C++, C# 등의 언어들에서는 이것들을 그냥 AND, OR 연산자처럼 불리한 자료형의 논리 연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는 양쪽 모두가 true일 때, OR는 하나라도 true일 때 true를 반환하죠. 이 점은 그냥 AND, OR 연산자들과 같지만 비트 AND와 OR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단축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축 평가라는 거가 그 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에 힘 안 쓰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이 AND 연산의 경우 A와 B가 모두 1인데 A가 B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앞에 것이 false가 나오죠. 그러면 뒤에 것은 무엇이 나오든 답은 false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연산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A를 늘려주는 부수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것이 true일 때 이 OR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true가 반환될 테니 이 부분의 연산을 굳이 하지 않고 때문에 C도 증가하지 않고 1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처럼 AND와 OR을 사용한 연산 후에는 A와 C가 모두 1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같은 코드를 각각 비트 AND와 비트 OR로 바꿔서 수행하면 반환값은 전자와 같지만 이 둘은 단축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뒤에 것도 수행하기 때문에 A와 C도 결과적으로 증가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불리는 값이 뭐든 간에 부수작용은 일단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거를 알아뒀을 때 종종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점이 자바나 C 계열 언어들에서의 예외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이 비트 연산 자체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예시들도 알아볼게요. 다만 이런 비트 연산의 개념 자체가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기억하고 써먹기 어렵지 않은 몇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먼저 주어진 정수가 홀인지 짝인지 알아낼 때 AND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2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거죠. 1이 남으면 홀수, 딱 나눠 떨어져서 0이 남으면 짝수인 걸로요. 그런데 이처럼 구수를 비트 AND와 1로 함께 연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홀수는 이진법에서 첫 자리가 1로 나오죠. 짝수는 해당 자리가 무조건 0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1과 함께 비트 AND로 연산하면 홀수는 모두 1로, 짝수는 0으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원리까지는 아닌데 나머지 연산자 안 쓰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비트 연산이 이런 일반적인 산술 연산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성능이 중요하고 이런 작업이 매우 많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 비트 연산자를 써줌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도 있죠. 다만 이건 언어나 CPU 설계 등에 따라 그 여부나 정도가 다르고, 오늘날에는 산술 연산도 최적화되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서 테스트해 본 다음 뭘 쓸지 결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Node.js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비트 연산자가 근소하게 빠른 거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 XOR 연산자를 활용한 건데요. 이처럼 수합, 즉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뒤바꿔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임시로 값을 담아두죠. 그런데 XOR 연산자를 사용하면 따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스와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는 이 부분을 정지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변수를 하나 덜 쓰니까 메모리가 적게 사용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워낙 작은 용량이라 의미 있는 성능 차이가 되진 않을 거고요. 이건 그냥 흥미로운 트릭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트 마스킹이라는 걸 해볼 텐데 이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 태블릿 모델들의 스펙에 대한 정보를 다루려고 해요. 각 모델들이 이 와이파이, 펜, 카메라, SD카드 기능들을 각각 지원하는지 여부를 데이터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처럼 간편하게 객체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각 모델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조체나 클래스, 레코드 등을 따로 작성해서 사용하겠죠. 하지만 오늘 배운 연산자들을 활용한 비트 마스킹을 활용하면 소규모 코드에서 이를 간결하게,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보다 빠르고 자원을 덜 소모하도록 구현할 수 있어요. 원리는 이와 같아요. 각 스펙들을 이 이진수 자리에 매칭시켜서 1이면 해당 스펙을 갖춘 것, 0이면 없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맨 오른쪽 자리가 1이라는 건 와이파이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자리가 1인 건 펜을 지원한다, 이런 식인 거죠. 각 스펙을 나타내는 이 변수 및 상수들을 이와 같이 왼쪽 쉬프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해둬요. 이제 각 태블릿들이 위의 스펙들 중 어떤 것을 갖췄는가를 이처럼 비트 5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당 변수에 담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태블릿 1은 펜과 SD카드를 5로 연산해서 이처럼 해당 두 이진수 자리가 1인 정수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블릿 1은 이 두 스펙, 태블릿 2는 이 세 스펙들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각 태블릿들의 특정 스펙이 지원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와 같이 비트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돼요.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해당 스펙을 지원하는 거고, 0이 반환되면 지원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각 태블릿이 주어진 스펙들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불리언으로 반환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태블릿들이 가진 스펙들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이 대입 비트 연산자들을 사용하면 돼요. 먼저 특정 자리의 값을 추가해서 스펙을 더하려면 아까 초기화했을 때처럼 5호 연산을 해주면 되죠. 이제 이 태블릿 1에 카메라도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특정 자릿수를 0으로 만드는 건 약간 더 복잡한데 비트 AND 연산을 NOT 연산과 함께 사용해서 대입을 하면 돼요. 이걸로 태블릿 2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제거했죠. 1이면 0으로, 0이면 1로 바꿔서 토글을 하고 싶으면 이 XOR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배운 기능들을 바로 활용할 일은 없더라도 이처럼 비트 연산과 그 원리에 대한 개념을 갖추고 있으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등 여러분의 내공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